자, 우리 남북의 통일의 문제는 두 가지의 큰 쟁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통일이냐 아니면 연방제 통일이냐. 여기에서 진정한 통일 방안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내용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은 무엇인가? 그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남북 총선거는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다 궁금한 문제로서 다뤄봐야 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후수통일이냐 아니면 연방제 통일이냐. 한반도 통일은 어떻게 올까요?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까? 아니면 인민민주주의 통일입니까? 남한은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우월성을 내세우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자주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치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남과 북의 생존을 걸 팽팽한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의 대전제는 평화통일입니다. 6.25 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무력을 압수한 통일은 모두 양쪽을 다 파멸에 이끌기 때문입니다. 후수통일이라는 앞서 말씀드린 무력으로 후수하는 통일이나 현대사회에서 전쟁을 통한 통일이나 천문학적인 데 비용을 부담하는 후수통일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에서도 후수통일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도 김영삼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후수통일 방식은 여기서 종결이 되고요.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대북 포용 정책으로 다시 대체가 됩니다. 연방제 통일론을 것을 보겠습니다. 남북은 궁극적으로 한민족 공동체로 나간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과도기의 체제로 북한은 연방제 통일론, 그리고 남한은 국가연합을 제시했는데요. 연방제는 남북이 두 개의 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같이 통합하고, 그리고 정치 체계와 모든 사회 체계를 각자가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연합제는 외교권과 군사권을 독립한 연합국가를 말합니다. 그 배후에서 남북은 모두 수통일을 지향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바로 이런 연합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통일을 하려면 먼저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 그리고 한일방위조약을 무효화해라. 한일협정을 파기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처럼 연방제 통일론은 남조선 해방을 염두에 둔 통일방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서 느슨한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공산통일을 이룬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김정일의 6.15 공동선언이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그 선언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선영 한학자 총재께서는 김일성이 정착으로 1991년에 북한을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내준 특별 전용기를 타고 국빈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인데요. 당시 문선명 총재님의 수행원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 위기감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6.25 패전의 책임을 물어 국내파의 모든 지도자들을 제압했습니다. 숙청을 진행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 파벌을 교조주의, 사대주의, 형식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만이 공산주의의 주류고 주체고 정통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탈린이나毛泽东주의처럼 김일성 주체사상도 이른 독재와 피해 숙청으로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주체사상의 배경에는 1960년에 중소 북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느 편도 들 수 없었던 김일성은
4대 지도적 원칙을 공표합니다. 즉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유, 국방에서의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에서 소위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은 겉으로는 인도주의와 민족주의를 표방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목표로 하는 완전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발명에 인도주의적 민족주의의 껍질을 입힌 작업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체 사상의 명칭을 선정하면서 주체성을 가진 자비로운 어버이 수령으로 인도주의와 민족주의를 부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계급투쟁과 혁명 이론인 것입니다. 주체 사상에서 진정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철학적 원리에서 사람이 주인이라는 인간과는 사회 역사 원리에서 인민 대중의 역사 발전의 주체로 발전이고 극기야 수령 영도론에서 수령이 주체의 주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주체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뿐입니다. 사회의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사회 정치적 생명은 수령과 연계될 때만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부여해주는 사람도 수령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족 문명의 구원자, 민족 통합의 구심점도 바로 수령인 것입니다. 북한의 대형 선전물에서 김일성 수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선전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체 사상의 자율성, 의식성, 창조성에 대응하는 하나님주의 인간과는 심정과 입법과 창조성입니다. 본성적 인간은 심정적 존재, 입법적 존재, 창조적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선정적, 신정적 존재란 사랑의 언어로 표상되고 입법적 존재란 우주의 입법을 갖춘 스승으로 표상이 됩니다. 그리고 창조적 존재란 창조성을 갖춘 주인으로 표상이 됩니다. 이러한 본성적 인간에서 부모, 스승, 주인의 주체성을 가진 주체가 양심입니다. 이것이 북한 주체 사상에 대한 대안입니다. 상대 주체란 부모는 가정의 주체며 스승은 학교의 주체, 주인은 직장의 주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양심은 그 중심 속에 부모와 스승, 주인의 세 주체를 함께 지닌 주체를 뜻합니다. 따라서 양심은 부모와 스승과 주인의 삼주체성을 지니며 이 양심의 삼주체성을 공의주의라고 합니다. 공의주의는 보편적인 양심을 주제로 삼는 윤리사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체인 양심의 주체이므로 부모 중 부모, 스승 중 스승, 주인 중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 스승, 주인의 이 세 가지 성품은 부모에 의해서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 스승, 주인을 대표하는 것에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부모 하나님 또는 하늘 부모님으로 호칭하는 것입니다. 이 상대 주체 사상인 하나님주의야말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 사상에서 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고 인민대중을 이끄는 주체의 주체가 바로 수령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주의에서 역사의 주체는 양심적인 인물들이고 주체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체 사상에서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은 거짓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은 인류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참부모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을 통해 사랑과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지 인류의 부모이고 영생하시는 참된 주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주 명료해집니다.
한반도의 주체는 김일성이 아니라 인류의 부모이신 참부모 하나님, 하늘 부모님인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김일성은 거짓 주체이고 날조된 신일 뿐입니다. 하나님 주인은 거짓 주체인 김일성을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이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안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은 계급성과 강파성을 띠는 거짓 이론이고 3대 주체 사상은 보편성을 지닌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김일성 주체 사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3대 주체 사상을 부정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 주체 사상 안에 남북을 살릴 수 있는 이념이며 주체 사상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을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는 대안은 하나님주의 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소리쳐 외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선포하여 알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만세.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4조에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3조와 4조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생존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헌법의 규정에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북한의 사회주의건 모두 제각각 인간성의 해방을 표방하고 있지만 남한의 자유와 북한의 행복을 모두 중요한 인권이지만 자유가 평등보다 앞선 가치인 것입니다. 자유는 상상적 가치이고 평등은 형상적 가치이다. 상상과 마음은 주체 대상의 관계이고 자유와 평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최상의 인권이 유린되는 사이가 북한입니다. 북한의 이른 독재 체제를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이자 권력서의 2위였던 장성택을 채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정길 참모장,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경제부총리 김홍진도 무차별하게 총살하여서 사였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총살행위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무차별한 그러한 처형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청소년들에게 공개하고 인민들에게 공개해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주민들을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600만의 유태인들이 독가스와 생체 실험으로 희생됐습니다. 종전 후에 뉘른베르크 재판은 나치 전범들을 단죄했습니다. 캄보디아 내전 당시에 필리핀으로 불리는 무참한 학살의 공산군 크메르루주에 대해서 처형되었고 그 범죄도 유엔 캄보디아 공동특별재판소에서 단죄되었습니다. 다만 북한은 김일성 정권부터 3대에 거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이고 세계 인권선언문 등 30개 조항 모두를 위반한 최악의 반인권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수십 년에 걸친 조직적 인권 탄압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북한 지도부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은 국가에 의해 부여진 것이고 천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남과 북의 체제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인권은 물론 남북 1천만 이상 가족과 2만 3천 명 탈북민의 인권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북한은 주체 민족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핵무장 정책을 핵주권으로 중단시키려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을 부여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좌파 세력은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법 3조의 한반도 영토 조항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권을 주권적 실체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북한 내부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동포의 인권은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북을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가 갈라져 한평생을 애태우고 있는 이산가족들에 하는 과연 누가 풀어줄 것일까요?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한민족 전체의 문제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어서 남북 총선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선거인데 남북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총선거라는 뜻입니다. 해방 이후 유엔이 제안한 남북 총선거가 오늘의 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제안한 이 제안이 마냥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유엔에 제안한다면 우리 정부는 선택을 강요할 것입니다. 남북 총선거도 통일의 가능성 중 하나로 다루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통일 한국과 남북 총선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가 해방되었을 때 남한과 북한은 총선을 치르는 방법을 놓고 대립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남북은 분단되었고 지금과 같은 남북의 정부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평화통일은 통일의 대전제이고 총선거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염두에 둘 사항이 북한은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흡수 통일할 수 있다는 고도의 전략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남북 총선거를 대비한 연방제 통일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 방안은 대를 이어도 변치 않은 통일 정책입니다. 그들은 이미 단일민족 공동체를 기반으로 외교권과 군사권을 행사할 고려 민주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방제 통일 방안의 골자입니다. 북한은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선거운동원들을 훈련시키고 남한에 정식적으로 파송할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당시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북한 대표단들은 이미 서울거리의 골목골목까지도 다 알고 돌아갔습니다. 남한에서 만나는 친지들의 생활 모습이나 수준, 심지어 체격까지도 파악하고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로 매진하여 남북 총선거를 대비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교육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주체가 되어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운동의 조직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운동, 범국민 교육을 확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엔의 감시하에 실을 총선거나 아니면 남북한이 결정한 선거 감시인단에 의해 선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거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북 총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남 갈등과 남북의 이념 갈등입니다. 북한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념으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에 입각한 인민조직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조직이 완료된 그들이 남남 갈등과 사회 갈등을 유도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은 어떨까요? 아마 우죽순적으로 출마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선거운동원들을 남한에 조직적으로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연을 통해 선거 공작을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으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통으로 지닐 수 있는 민족 주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백두혈통의 세습 통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입니다.
남북의 분단은 가치관의 분단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국토의 분단, 군사적 대결만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